안녕하세요.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을 하네요. 자, 사실은 목이 좀 아파서 녹음을 좀 미루었습니다. 오늘 수능 특강에 나오는 고전소설 채봉 감별곡입니다. 자, 시련이 있어 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시련 속에 표현한 아름다운 사랑. 굴곡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 시련을 이긴 사랑이 더 아름답겠지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얻은 성취가 더 보람된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고 얻은 사랑이 더욱 고귀할 것입니다. 어렵게 이룬 사랑을 지켜낸 고귀한 사랑 이야기 채봉감별곡입니다. 오늘도 목이 좀 안 좋네요. 임진, 외란, 병자, 호란 등의 전란을 치른 조선 후기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양반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은 새로운 인물상이 필요했습니다. 주인공 채봉과 장필성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인 인물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는 고전소설 채봉감별곡입니다. 먼저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발단 부분은 평양 김진사의 딸 채봉은 단풍 구경 중 선천부사의 아들 장필성을 만나 시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갖게 되고 그와 혼인을 약속한다.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의 사랑을 결정했네요. 전개 부분은 김진사는 배설을 할 생각에 허판서에게 만냥을 주고 배설을 사고 채봉을 첩으로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채봉은 허판서와 혼인에 반대하지만 김진사 부부는 서울로 가기 위해 재산을 처분합니다. 자, 위기 부분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 김진사 부부는 도적을 만나 재산을 빼앗기고 채봉은 부모 몰래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대노한 허판서가 김진사를 옥에 가두자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 송이가 됩니다. 자, 설정 부분은 장필성은 기생이 된 채봉과 재회합니다. 한편 채봉의 글재주를 높이 평가한 평양감사 이보우은 몸값을 주고 채봉을 데려와 서신과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장필성은 채봉을 보기 위해 이방이 되고 채봉은 장필성이 쓴 글을 보고 필성이 이방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는 의미죠. 채봉은 가을밤 장필성을 그리워하는 시를 쓰고 울다 잠이 드는데 우연히 이 시를 본 이보국이 채봉에게 그간의 사연을 듣습니다. 자, 결말은 보국은 두 사람의 사랑을 가상히 여겨 필성을 불러서 상면하게 하고 감사 자신이 혼례와 관련된 일들을 주관하여 두 사람의 지난날의 인연을 성취시켜 줍니다. 자, 흡판서는 역적죄로 파면되면서 김진사 어머니도 평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인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흡판서는 매관매직을 일삼고 어린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 인물이죠. 김진사는 딸을 팔아서 배설을 하려는 인물이고요. 김진사 부인은 권세에 유혹당하고 자식은 부모를 따라야 한다는 봉건적 의식을 가졌습니다. 채봉은 사랑을 위해 부모의 명을 거역하는 주체적인 여성이나 효심 때문에 기생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장필성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기녀와 사랑을 했고 또 이방이 된 일 등이 그렇죠. 이보국은 평양 감사로 채봉과 필성을 맺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평양
김진사의 딸 최봉은 단풍 구경을 나섰다가 전 선천부서의 아들 장필성을 만나 호감을 갖게 되고 필성과 혼인을 약속합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했으니까 이것도 좀 획기적인 그런 일이죠. 자, 최봉과 필성의 만남이고요. 김진사는 배설할 생각에 허판서에게 최봉을 첩으로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딸 팔아먹는 나쁜 아빠죠. 매간 매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진사와 허판서의 약속입니다. 가산을 정리하여 서울로 가던 중 김진사 일행은 도적을 만나고, 자, 시련과 고난이죠. 도적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김진사고요. 혼란 중에 최봉은 도망하여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습니까? 최봉의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죠. 최봉은 허판서의 첩이 되기 싫었겠죠. 평양으로 돌아온 최봉이고요. 자, 김진사는 자결이라도 하고 싶으나 돈과 딸을 주고 뱃을 하려 했는데 돈도 잃고 딸도 잃었지요. 허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또 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딸을 잃어버린 아픔 때문이 아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픔보다는 아마 이 위쪽의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쁜 아빠죠. 헛된 욕심에 눈앞에 두어 홀로 생각하기를 서울에 5천장 맡긴 것도 있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헛된 욕심은 벼슬에 대한 욕심이고요. 이 부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판서에게 5천장을 주고 5천장은 음으로 주기로 약속을 한 일입니다. 약속한이고 아니고 약속한인데요. 자, 이런 일을 5천장씩 맡겨놨으니까 이래 생각했죠. 더군다나 그간 과천현감이 되었을 터이니 딸하고 5천장 더 주면 이제 또 뭐 다 된다 이래 되겠죠. 김치국 마시는 김진사죠. 몸이 귀히된 후 최봉도 수소문하여 찾고 재산도 다시 모으리라. 딸보다 뱃슬을 소교중히 여기는 김진사고, 이러한 김진사를 통해서 파렴치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나머지 살림을 팔아 노자를 마련한 후 두뇌가 걸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살림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느라 아마 가진 돈이 없어서 걸어서 서울로 갔겠지요. 김진사는 여유롭게 서울에 간 것은 아니죠. 상경한 김진사 내외는 전에 묵었던 객주집으로 거처를 정하고, 자, 이런 부분과 또 문제를 내죠. 이게 전에 묵었던 객주집은 상인집인데, 이 부분을 봐서 이전에도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허판서를 찾아간다. 탐욕이 넘치는 관리로 매간매직을 일삼는 인물이죠. 나중에는 역적죄로 파면됩니다. 허판서는 김진사를 보고 반기며 돈도 5천냥 가져왔을 거라 생각했고 또 딸도 데리고 왔을 것으로 기대했죠. 김과천, 벼슬 좋다 그죠? 최봉의 아버지 김진사가 이제 김과천이 되었습니다. 과천 현감이 되었죠. 그래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았는가? 굉장히 호감이죠. 우선 급할 터이니 과천 현감을 구경하려냐? 아마 이 현감은 임명장이겠죠. 허판서는 김진사에게 과천 현감 자리를 매매하기로 약속했고 그 뇌물과 딸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했죠. 문갑에서 직지는 임금의 명령서, 요즘 말로 하면 임명장이 되겠죠. 이 직지 때문에 또 김진사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김진사가 직지를 보니 가슴이 덜컹 내려앉죠. 혼 빠진 사람처럼 눈물만 흘리고 감히 받지를 못한다. 돈 5천냥과 딸 최봉을 돈은 가져오고 딸은 데려오는데 생미래서 나네요. 오지 못해서. 자, 허판서가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며 왜 너무 반가워서 그러나. 우리 너무 기쁠 때는 눈물이 나잖아요. 김진사가 일어나 절을 하고 직지를 받아놓고는 대감덕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죠. 과천 현감이 되었잖아요. 운수가 불길하여 올라오다가 죽을 고비를 겪어 대감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죽을 고비,
도둑을 만나고 채봉을 잃은 일이죠. 허판서 깜짝 놀라며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죽을 고비를 겪다니 김진사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허판서는 벼랑간 눈이 셀쭉해지며 가엾은 생각은 그냥 참 아주 인정머리 없죠. 자, 이해 타산만 따지는 허판서입니다. 그죠? 돈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맹랑한 놈을 보겠나. 어찌되든 과천행감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내려갈 때는 허락을 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허판서가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한번 몸을 부르르 떨며 놀라는 채 한 후 김진사의 얼굴을 훑어본다. 이미 5천냥을 받았고 김진사의 딸 채봉을 첩으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죠. 참으로 고생했네. 그래 재물은 도적이 가져갔거니와 딸이야 왜 못 찾아 가지고 온단 말인가. 김진사의 말을 의심하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죠. 네 혹시 딸 감추고 있는 거 아이가? 재물보다 채봉에게 관심이 있는 허판서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대감의 위력이나 빌려가지고 찾으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진사의 성격이 드러나죠. 소극적이고 또 권력이 있는 자에게 의존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허판서가 얼굴이 벌개지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이놈 소위 부모가 되어서 난리 중에 자식을 잃고 찾을 생각도 아니하고 네 힘을 빌려서 찾으려 해? 맹랑한 놈. 김진사에 대한 분노가 지금 담겨 있죠. 하더니 베란간 하인을 불러 옥에 가두라 이른다. 이놈아 내 딸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5천냥을 마저 바치든지 해야 무사하리라. 채봉이 기생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딸을 데려오든지 돈 5천냥을 주면은 네 살려줄게 이런 뜻이니까요. 이놈아 그따위 소리를 네 앞에서 하느냐. 시골 내려갈 때는 주선해 주마 하더니 현감자리가 굴러 들어오고 나니까 딴 소리를 해? 하고 다시 말할 새도 없이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채봉과 재산을 잃은 김진사가 허판서를 찾았으나 투옥되었습니다. 자, 중략 부분은 이렇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돈을 가지고 허판서에 가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허판서에 5천냥을 가져오든지 채봉을 찾아오라고 호통쳤죠. 돈을 구하기 위해 송이라는 이름의 희생이 됩니다. 자, 아버지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채봉이죠. 훌륭한 딸입니까? 희생이 되면서 받은 6천냥으로 김진사를 구하러 가지만 허판서는 채봉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허판서는 채봉에게 관심이 많았는 거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 송이가 된 채봉입니다. 자, 한편 평양감사 이보국은 송이가 서화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몸값을 주고 송이를 데려가고자 합니다. 채봉을 기방에서 구해주고 나중에 이보국은 장필성과 사랑을 이루게 해주는 정말 이런 남자가 잘 없겠죠. 대인배입니다. 그죠? 주체적인 성격과는 또 거리가 있죠. 자, 송이를 내가 부리고자 하여 본전에 1,000냥을 더 주는 것이니 내 마음은 어떠하냐. 아마 6,000냥 받았으니까 7,000냥 주는 겁니까? 기생어미의 생각에 손해보는 것 같으나 어찌하리요. 몸값을 아니 주셔도 바치려 하시면 거역 못할 터이온데 하물며 돈을 더 보태주시니 무슨 잔말을 하오리까. 양반의 권위에 순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고 7,000냥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 그 후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걷는 방에서 혼자 거처하며 감사의 명령에 따라 여러가지 일을 돕는다. 기생을 면하면 다행이나 밤낮으로 잊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이다. 서술자가 개입한 그런 부분이네요. 송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이죠. 이보국이 아니다. 그죠? 자, 이 감사가 보는 앞에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나 혼자 있을 때는 탄식이 그치지 않는다.
부모 생각 또 필성 생각 때문이죠. 자, 필성을 잊지 못해서 애틋한 사랑이다. 그죠? 평양감사 이보국의 집에서 일하게 된 재봉이고요. 장필성은 송이의 소문을 듣고 참으로 다행이라 여기나, 자, 기생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다행이라 여겼죠. 장필성도 알고,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송이가 있는 별당은 사람 출입을 일절 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초조하다. 그렇게 지내다가 한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나도 감사 옆에서 공사를 보는 관속이 되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아주 깊은 사랑이네요. 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선을 하던 중 마침 감사가 문필 있는 이방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글을 잘하는 이방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그 방면으로 힘을 써 이방이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그렇게 감사를 배우니 사실은 이방은 양반이 하는 일은 아니죠. 그 양반이지만 이방이 되는 것은 장필성의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히 훌륭한 인재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윗사람을 모시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정성을 다하여 백성들이 불편 없도록 잘 거행하거라. 자, 이복의 성격이 드러나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관리다. 그죠? 허판사고는 상당히 다르죠. 채봉을 만나기 위해 이방이 된 장필성이고요. 장필성은 공손하게 감사의 명을 받들고 이후로 공사문서를 가지고 매일 관가에 드나든다. 그러나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해도 별당 깊고 깊어 가까이서도 천리와 같다.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송이는 감사가 공사에 쓸 것을 주면 쓰라는 것은 쓰고 빼라는 것은 빼면서 별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채봉이 문산장을 보는데 장필성의 글씨가 분명합니다. 채봉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죠. 이것 때문에 장필성과 또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상하다. 글씨가 서방님 필체와 같으니 혹시 관가에 드나드시는 일이 있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감사에게 묻습니다. 요사이 공사문서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른데 이 방이 바뀌었습니까? 장필성이란 사람을 새로 들였다. 내가 보기에도 글씨를 잘 썼느냐. 이 말을 듣고 송이가 뛸 듯이 기뻐서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볼까, 만나지 못하면 편지라도 띄울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하시면 무슨 죄를 들으실지 몰라. 참 어렵죠. 채봉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요. 하고 기회를 기다리나 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글씨만 보고 그리워하기를 어느덧 반년이라. 참 그 사랑이 쉽지 않다. 그죠? 그리움이 사무쳐 서로 상사병이 날 지경이다. 장필성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자, 장필성과 채봉의 애타는 사랑이고요. 뒷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채봉은 별당에 거처하면서 필성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있다가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추풍감별곡을 부릅니다. 지어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아마 채봉 감별곡이죠. 이 노래를 들은 감사가 채봉을 불러 천한 이방을 사모한다고 질책합니다. 이에 채봉은 현재 이방으로 있는 장필성과의 관계를 고백하고요. 감사는 두 사람의 사랑을 가상히 여겨 필성을 불러서 상면하게 하고 감사 자신이 혼례와 관련된 일들을 주관하여 두 사람의 지난날의 인연을 성취시켜 줍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없겠죠. 고마운 이 보국입니다. 자, 허판사는 역적제로 파면되면서 김진사 어머니가 평양으로 돌아오고 채봉은 장필성과 결혼을 한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보국의 도움으로 결혼하는 채봉과 장필성입니다. 자, 고전소설이고 또 애정소설, 염정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연애소설이라는 뜻이고요. 당시의 세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태소설입니다. 사실적이고 또 비판받는 인물은 누군지 알겠죠? 김진사, 허판서 등입니까? 또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진취적이고요. 자, 세속적 욕심이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이고요. 조선의 관리들의 부패한 상황과 진취적인 여성의 삶이 나타납니다. 자, 고전 소설의 우연적 구성을 탈피한 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여인상, 바로 채봉이죠. 매관매직 인권 요린이 있는 당시 사회에 대한 고발. 우리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저항과 항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자, 우리 고전소설, 상당히 많은 고전소설이 있지만, 지금 이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만 충실히 공부해 두면은, 다른 작품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편이라도, 정확하게 본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길 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미안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